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2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여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사이 벤슨이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왔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를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한 사람 발탁하여 계속적으로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아리조나 주의회에서 공산주의를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학교 교과과정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법안 2898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는 민주주의 이전과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의 해악에 대하여 위험을 알리기 위한 공교육 과정에서의 커리큘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니엘 헤르난데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백인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쾅유인 의원이라고 하는 월남 난민 출신의 의원이 백인 민족주의는 25만 명의 우리 베트남인을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인 민족주의는 8만 6천 명에 해당하는 사이공 시민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인 민족주의는 나를 난민으로 만들어서 미국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위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0년 미치 앱스타인 아리조나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죠. 물론 공산주의는 이론일 뿐이라고 하며 위험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는 플로리다에서 런 디산티 주지사가 모든 공교육 과정에서 공산주의 이론과 그 해악을 교육해야 한다는 서명을 한 이후에 나온 아리조나주에서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런 디산티 의원은 그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해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미국까지 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면 그들이 왜 자기 나라를 탈출하여 외국으로까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서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론 디산티 의원이 지난 주말에 법안을 서명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라이너의 최후의 발악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밋 롬니 유타주 상원의원이 지난 주말에는 조 바이든이 믿을만하고 말에 대하여 신뢰가 있는 행정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주 아부가 지나친 라이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프로레슬러와 같이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며 협상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저서 중에 Art of Negotiation이 있습니다. 아주 협상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고 테크닉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추천합니다. 월요일날 예정되었던 아리조나주 서명감사 발표를 공화당 상원의원인 캐런 팬 의원이 당분간은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월요일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후 감사 결과를 일정을 잡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어떤 딜이 오갈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발표를 미루는 것인지 그간의 많은 우파 애국 시민들이 이 감사 결과를 대충이라도 듣고 싶어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건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좌익들의 남탓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드리 리치먼드 자문의원이 공화당이 세이브 아메리카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경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백악관 출입기자가 젠사케에게 또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대변인 리치먼드 자문위원이 팍스와의 대담에서 경찰 예산 삭감 문제는 공화당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젠사케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제금융 법안으로 1조 9천억 달러를 예산을 집행하였을 때 공화당원들이 이 예산이 국가의 부채를 너무 늘린다고 하여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3억 6천만 달러의 경찰 예산 집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빨리 해주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자동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은 다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원들은 경찰이나 법집행관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BLM과 안티파를 도와서 민주당원과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등의 많은 민주당 측의 정치인 사건들이 경찰 예산 삭감을 들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를 미국 내에서 뿌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공권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곳곳에서 범죄율이 발생을 하자 미국 일반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 이제는 공화당으로 이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정치가들이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비슷합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국경 방문에 쇼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텍사스에서 국경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장이 되고 있는 맥칼린과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위선적인 정치가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엘파소를 방문하여 국경 문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경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텍사스주 맥칼린과는 890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즉 수재 현장은 거제도라고 하는데 한탄강에 가서 지금 수재 현장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가 좀 너무 지나쳤나요? 그거보다 더 멉니다. 890마일이면 1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작 국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국경을 방문한다고 하고는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국경 방문하였다고 쇼맨십을 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이게 좌파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번 동경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미국 투포한 대표를 선발하는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선발전에서 이번에 동메달을 차지한 그랜베리가 메달 수여식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은 경의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 선수는 딴 데를 쳐다보면서 아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은 자기는 스포츠 이상의 미션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올림픽 대회에 미국 대표로 나가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미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나가겠다는 선수가 국기에 대하여 경례와 또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은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당장 국가대표 선수권을 박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팍스뉴스의 백악관 출입기자가 젠사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랜베리 선수가 2019년에도 주먹을 불끈 들면서 시상대에서 저항의 표시를 하였는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사람을 이번에 동경올림픽에 내보내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젠사키가 하는 말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 색깔의 문제이므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의 GOP의 텍사스 하원 의원인 크렌쇼 의원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베리는 허영심과 자아도취에 빠진 뉴욕주의 AOC와 같은 사람들과 경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미국인을 이해하는 데 형편없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잘라서 당장 대표직에서 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렌쇼 의원은 지금 NBA 농구 선수들이 미국 대표 선수단으로 동경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있으며 또한 MLB, 미국 야구협회 소속의 프로 선수들이 드림팀이라 하여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상당 일부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선수들이 미국을 대표하여 올림픽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렌쇼 의원은 자신의 애국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2012년도 사제폭탄에 의해 자기 눈을 실명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뻔하였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잘못된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